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함께해 주셨고요. 출발 증시 오늘의 증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탄도미사일이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발 발사한 것 같다고 교도통신은 지금 속보를 내보냈고 지금 8시 17분 속보에서 교도통신 발이고 그다음에 합참은 아직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그 분명히 명확치는 않고 미국 당국도 지금 발사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뭐 일단 영향을 좀 주겠죠 아무래도. 네, 뭐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두 발 연속으로 발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일본 이지스가 좀 오래돼서 이제 좀 레이더가 오래돼서 조금 그래요.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일본이 민감한 제가 건지. 아는 상식으로는 탄도가 아닐 가능성은 높습니다. 뭐 밀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나 밀리터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잖아. 밀떡이라는 게 어쨌든 이상하죠. 중요한 거는 좀 도발을 시작했다라는 게 뭐 어떤 자존감을 좀 내비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이 뭘까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방산주들의 뭐 순간적인 뭐 움직임은 있겠죠.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보니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뭐 이게 서울한시가 개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은 NDF가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막 이렇게 영향을 뭐 아직까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뉴욕 끝나고 나온 그렇죠. 재료라서 가격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크게 뭐 요동치진 않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시장에는 뭐 결코 우호적이진 않은 뉴스라서 사거리 250km 정도 추정이 되고 이러면 탄도미사일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더 들어온 네. 속보에 따라서 다시 알려드리겠고 개장에는 조금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또 마침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또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인덱스 자체는 조금 영향을 받겠네요. 아무래도.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인텔 관련된 이슈인데 사실 매크로 이슈가 또 뭐 돌발로 등장해가지고 좀 빠르게 보고 다시 부연적으로 다른 걸 붙이도록 하죠. 어제 나왔던 재료는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얘기입니다. 결국엔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은 그 SK증권의 김영우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 100쪽짜리 리포트가 있는데 그 단락을 인용하자면은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은 사실 이 중국에서 먼저 꺼낸 내용이죠. 이 덩샤오핑, 등수평이 얘기했던 도광양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자는 말인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굴기,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일어서야겠다라고 해서 뭐 중국몽이라는 표현과 1대1로 뭐 중국의 테크 굴기, 반도체 굴기, 우주 굴기 이런 총체적인 중화 굴기라는 표현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바죠.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또다시 받아치면서 반도체 쪽으로 자국의 입지적인 위상을 다시 내세우겠다. 이 중심에 이제 인텔이 들어선 거죠. 사실 인텔은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해서 팹리스 설계와 그다음에 제조를 같이 하는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분야를 완전히 거의 유명무실하게 줄여놨다가 다시 이거를 살린다고 하니 전 세계 시장에서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하고 2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어제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TSMC 주가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삼성전자는 뭐 그런 대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쭉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뭐 다 이미 보도 나온 내용이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애리조나 지역에 200억 달러, 22조 원 규모 들여서 이제 7나노 선단 공정 생산 라인 두 곳을 증설한다 그러고 뭐 일단 미국 정부로부터는 지원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독립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그 인하우스라고 하는 거 이제 자기네 직접 제조 라인을 다 잡겠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IBM이라든지 뭐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회사하고도 협력하겠다라고 하고 결론은 미국 반도체 굴기 다시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데 자 일단은 어제 장중에 나왔던 개장 전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시장 개장 전 새벽 6시인가 저게 나왔고 아침에 잠깐 풀어드렸는데 개장 초반에는 좀 영향이 심들어가다가 중반에 가서는 관련주가 뭐야 인텔 관련주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뭐 인텍 플러스 뭐 유진테크 코미코 그밖에 좀 많긴 합니다. 이게 전공정 부품단에서 뭐 전공정 부품이니까 선단 공정이니까 기판 뭐 후공정 부품
장비 뭐 이런 순으로 쭉 해하고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자, 뭐 제가 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를 다시 잡아주시고 인텔의 7나노 선단 공정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는 5나노, 3나노까지도 지금 양산 물론 5나노는 아직 수율이 조금 저기 하긴 합니다만 앞서 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인텔은 아직 7나노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시장 평가는 저 쫓아오려면은 뭐 그냥 뭐 굉장히 큰 시간이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미국의 인텔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죠. 미국 인텔이 뭐 한때 이제 반도체 제국을 좀 잘 가다가 이제 10나노 밑으로는 기술력 수율이 좀 못 따라오다 보니까는 이제 외주를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어떤 신사업, 그러니까 뭔가를 진출을 하고 큰 투자를 할 때는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하는 쪽이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요인에 의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인텔이 나온 얘기는 해야만 한다라는 쪽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만큼 이거 계속해서 외주 주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비용이 올라가게 생겼으니 우리도 한번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약간 경쟁사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지금 파운드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플레이어 하나 정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좀 개의치 않을 것이고 그것조차도 빨라야 뭐 5년 뭐 이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것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소재, 부품 또 장비 이런 단에서 어저께 이제 강세가 좀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우리의 소부장의 호재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걸 주력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뭐 얘기가 한번 쭉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검사 장비 쪽, 뭐 세라믹 쪽, 또 일부 후공정 장비 테스터 위주로 이렇게 좀 뭐 수혜가 된다라고 쭉 나오긴 했는데 아니 뭘 어떻게 한다고 얘기도 안 나왔는데 그냥 무작정 이게 얘기가 돈다는 걸 보고 뭐 좀 쓰는 숨을 짓긴 지었는데 밤사이 보면은 인텔은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어제 이제 아침에는 시간에 거래서 6%가 오르길래 상승했죠. 어제 저녁 본장으로 개장하면은 오르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뒤로 빠졌죠. 예. 떨어진 이유는 그거죠. 인텔이라고 할지언정 지금 미세 공정에 이제 앞서 나가는 TSMC나 삼성전자를 추발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뭐 사람과 자본을 갈아 넣어야 되는 수준으로 뭐 그런 필요한 요인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 요인은 어제 이제 그 기술줄 소위 뭐 빵주들이 다 빠졌어요. 보니까는 옐런 그 장관이 28%로 이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약간 법인세. 예. 거기에 대한 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반면에 이 뭐 장비주들 또 소재주들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ASML은 각각 4%대, 3.5%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 인텔의 문제는 이제 약간 이 뭐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법인세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장비주들한테는 확연하게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좀 선반영을 했단 말이죠.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또 어제 그 반도체 그 소켓 관련된 테스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어제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또 나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하락 출발 이후에 또 미국 선물은 또 좀 뭐 괜찮은 분위기니까 그걸 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고 어쨌든 뭐 큰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소부장에는 특히나 미국 쪽의 라인을 탔었던 그런 업체들한테는 호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깔려줘야 되고 가장 먼저 좀 들어가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라믹 소재나 또 전공정 장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나노단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테스터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잘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확 찍어내는 게 아니라 분명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테스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인텔을 향하던 아니면 소부장이 가속화돼서 국내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던 어쨌거나 장비는 자꾸 장비는 들어가야 들어가야죠. 되니까 그 요즘 뭐 리쇼어링이라는 표현이지만 자국으로 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인하우스라는 표현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안에서 다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장비들도 안으로 들어오고 인력들도 들어오고 아까 말한 뭐 갈아 넣는다는 표현 썼지만 진짜 갈아 넣습니다. 진짜. 네, 하여튼 뭐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만 그 말뜻은 결국에는 우리도 지금 텍사스 오스틴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장비 업체들도 계속 나갈 수 있는 판로들이 넓고 뭐 기업들은 언뜻 생각나긴 합니다만 아까 그 며칠 전에 넥스틴 얘기했었고 그걸로 한번 갔다가 네. 파크 시스템즈는 관련은 아닌데 네. 하여튼 뭐 직접 관련은 아니죠. 그렇죠. 네, 진출 그게 없으니까요. 자, 일단 이쪽 잠깐 갔다가 그리고 종목 가도록 하죠. 네, 갔다가 기업들. 또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결국 저는 이제 이번 이슈의 본질은 그만큼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인텔이 지금 시점에 이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파운드리 이제 시장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유가 뭘까? 이제 팻 겔싱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CEO가 이제 얼마 전에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팻 겔싱어 이제 CEO가 사실 인텔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기술 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의 이제 가장 수건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TSMC라든지 삼성전자보다 이제 기술 격차에서 많이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술 격차를 이제 추격해야 되는 게 상당히 이제 가장 큰 이제 과제가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새로운 이제 투자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선언의 단계고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한 23조 원 정도 뭐 우리 원화로 23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2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이제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 아마 최근 몇 년 동안에 다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삼성전자와 TSMC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 현저하게 지금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7나노 공정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수율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인텔이 이제 뭐 객관적으로 추산했을 때 빨라야 이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이제 7나노 공정이 완성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파운드리 이제 공장을 지금부터 지어가지고 TSMC와 삼성전자를 이제 추격하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인가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텔이라는 사업자가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TSMC를 또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인텔이라는 회사가 또 삼성전자를 또 따라오는 그런 이제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확대하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이제 중소형 장비 소재 기업들이 이제 먼저 급등을 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저는 그 이슈 때문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IBM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이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납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체 매출 캐파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어마어마한 장비 회사가 있고요. 또 램 리서치, ASML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영업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의 장비를 열심히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도 국산화 이제 대체율이 지금 10%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투자에 드라이브를 좀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이제 새롭게 조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실적 이슈거든요. 어저께 이제 장비 종목 중에 가장 이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이제 유진테크예요. 결국 뭐 유진테크가 전공정의 이제 핵심 이제 CVD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1분기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거의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제 같이 반영이 되면서 유진테크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재 종목 중에서는 또 이제 원익 QNC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어제 아침에 딱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뭐 영업이익 한 750억, 내년에는 뭐 1000억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재 종목으로 지금 시총이 한 6천억대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인텔의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났다.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 이슈까지 좀 붙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이제 몇 개를 조금 붙여드리면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넥스틴 결국 이 넥스틴도 이제 검사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됐던 이제 파운드리 뭐 시스템이 됐건 이쪽 저쪽 다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 사실 이제 웨이퍼 이제 패터닝 검사 장비가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넥스틴만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희소성까지 이제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요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조금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가로 한번. 네, 한 종목만 이제 추가를 좀 해드릴게요. 디바이스 ENG가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디바이스 ENG는 세정 쪽 장비거든요. 여러분들 레티클 이제 클리너. 그렇죠. 레티클 클리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스트립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FMM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보면 이제 파이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이제 소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불순물들을 이제 치워주는 오염 제거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디바이스 ENG가 이제 만드는 이제 장비들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선단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출처가 이제 확대가 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에서도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디바이스 ENG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종목들 딱딱 이제 몇 가지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인텍 플러스는 머신 비전 검사 장비 쪽이고, 그다음에 유진테크는 전공정 이제 장비,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코미코. 네, 코미코는 세정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닦아야 이 되니까. 세정과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카테고리가 디바이스 ENG, 뭐 코미코, 그다음에 KC텍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쪽과 시스템 반도체 양쪽에 대한 이제 수혜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종목들 언급이 많습니다. 인텍 플러스, 코미코, 유진테크. 유진테크는 지금 퀄리 진행 중이다라고 또 시장 풍문도 있는데, 전공정 부품 쪽에서는 이제 웰덱스, 원익QNC를 어제 이게 네네. 어제도 작가해줬죠? 원익QNC 말씀드렸습니다. 코미코, 여기 이제 전공정. 코미코는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있으니까. 후공정은 IS, CTSE 이렇게 돼 있고, 전공정 장비 쪽에 넥스틴, 파크 시스템, 유진테크. 그다음에 후공정에는 인텍 플러스. 그다음에 기파는 이제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이렇게 언급은 되는데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파크 시스템즈는 애매하게 걸치긴 했는데. 정영일 차장이 그랬잖아요. 11만 원, 2만 원대인가? 그때 못 사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못 산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귀에 예, 꽂혔는데 그래서 뭐 지금 한 저는- 14만 원 예, 되나? 추세 믿고 그냥 손절 한 5%뭐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보게 사보지 않으면 감이 안 오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종목을 드린다면 어쨌든 직접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하나 거쳐서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KC텍, KC텍. 또 인텍 플러스 어. 이렇게 좀 두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어서 이제 인텍 플러스는 좀 겹치는 것 같고요. 네. KC텍도 CMP 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닦아내야 되고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계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직접 들어가는 종목이 뭘까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뺍시다. 유진테크 뺍시다. 네. 너무 많으니까 뭐 기회 나빠서 빼는 건 아니고, 너무 많으면 이제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저걸 다 사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매수 권고의 의미도 아니고, 관심을 두기에는 좀 이제 장기적인 이런 개념이라는 정도. 그래도 이제 뭐 매크로 이슈 우리가 많이 다루고, 뭐 미국 금리가 어떻고 뭐 저떻고 하지만, 또 오늘 아침에 뭐 북한이 탄도를 쐈네 뭐 이것도 네. 그래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식은. 네. 그래서 좀 잘 찾아보고 싶은데. 자, 일단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김현 매니저는 또 네.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이벤트.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뭐 방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크로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갈 종목들은 좀 간다. 다만 이제 종목을 좀 골라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잘 골라낸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좀 변동성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약간은 조금 뒤처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어저께 이제 뭐 미국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눈에 띄게 지금 좋아졌거든요. 그만큼 최근에는 대형주 단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대형주 단으로 조금 더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또 대형주만 좀 많이 비중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컨텐츠 쪽이라든지 시장의 이제 트렌드와 같이 조금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도 뭐 종목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